마이너 아르카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메이저 아르카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배열법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들을 쭉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 22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좀 답을 내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원래 타로 덱에서 메이저 빼고 나머지 마이너 아르카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강좌에서는 마이너 아르카나의 세세한 의미나 적용하는 내용들 또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겠고요.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까지 메이저와 마이너를 다 사용을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배열법을 펼치고 해석하고 하는 거는 아마 다음 강좌 정도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따로 빼두었던 마이너 아르카나를 꺼내셔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원래 타로 덱에서 22장 메이저만 빼서 우리가 계속 메이저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따로 뒀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 따로 뒀던 이 마이너 아르카나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간에는 개괄적인 걸 한번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 아르카나가 뭐 이런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장씩 이거는 무슨 의미고 그 다음 장은 무슨 의미고 그런 거 한 장씩 일일이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앞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거 넣어두셨던 마이너 카드 내놓으시고 이 설명에 따라서 좀 해당하는 카드를 찾아보시고 이제 주로 이제 이번 시간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각각 카드들의 어떤 명칭들을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뭐 펜타클 카드면 무슨 카드다. 뭐 컵이면 뭐다, 칼이면 뭐다 하고 자기가 알아서 이 카드를 뽑아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 중에서는 이름, 명칭을 좀 분명하게 알아두시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 카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카드의 이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번 시간의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를 다 외워서 어떻게 써야 되나 막 이렇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절대 이번 시간의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하는구나 하고 들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타로 이거 마이너를 제대로 다뤄보지도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내용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쭉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에 익숙해진 다음에 요번 시간 거를 다시 메모해 두신 걸 다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 아르카나가 이런 것들이다 하는 걸 훑어주는 시간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고 나오는 명칭에 따라서 해당하는 카드들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마이너 아르카나는 우리 처음에 했던 메이저 아르카나하고 마이너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타로 카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메이저만 뽑아서 메이저만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 시간부터 배울 것이 마이너 아르카나. 그럼 이 나머지 56장의 카드들은 또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 아르카나가 어떤 좀 이 타로 카드의 핵심이면서 좀 주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면 마이너는 그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인 답들을 준다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메이저가 좀 굵직굵직한 주요한 일들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메이저만 갖고도 충분히 어떤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 걸 다 대변할 수 있었죠. 그래서 메이저 안에도 인생의 주요한 일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마이너에도 역시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의 내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대신에 메이저보다 장수도 많고 그림도 다양하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모습들을 그려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메이저에서 어쩌면 좀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읽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림 자체가 전부 거의 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생활 장면들을 그림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읽기가 더 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에 문제를 대입해서 그냥 읽어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에도 충분히 더 세부적인 그런 힌트들이 많이 숨어 있고, 특히나 일상생활의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더 좋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메이저만 따로 써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마이너까지 합쳐서 타로 카드를 전부 다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마이너까지 끼워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좀 풍부하게 타로 카드를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메이저 카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마이너 카드는 이제 카드별로 어떤 의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만 잘 숙지를 하시면 곧바로 배열법을 펼쳐서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들의 어떤 구성이나 어떻게 이게 짜여져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 아르카나는 우리 이 내용을 아마 제 첫 시간 정도에 다뤘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타로 카드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역사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타로에는 메이저 카드에만 메이저 아르카나에만 그림이 있고 마이너는 그야말로 그냥 숫자만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어떤 숫자의 수의 의미로만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숫자 외에 그 그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상황을 응용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숫자밖에 없던 마이너 카드에 그림을 넣어서 더 풍부하게 타로를 쓸 수 있도록 한 거가 이 에드워드 웨이트경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작된 라이더 웨이트 타로 카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라이더 웨이트 덱이고 그 다음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현대에 쓰이는 거의 모든 대다수의 타로 카드 덱이 다 이 라이더 웨이트에서 파생된 그런 타로 카드들이 됐죠. 그래서 이 마이너 카드에다 그림을 넣은 거가 이 타로 카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시도가 됐고 타로 카드를 아주 풍부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9세기까지 숫자밖에 없고 그 숫자도 안 들어간 카드들도 있었죠. 그 모양들만 있고 그러다가 이제 숫자 좀 넣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물이나 장면을 조금씩 넣어보는 시도는 있었지만 분명해진 거는 라이더 웨이트 덱에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이너 카드에 다 각각의 그림을 넣음으로 해서 마이너 카드가 어떤 숫자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한 장 한 장의 독립적인 어떤 카드들로 해석할 수 있는 카드들로 기능을 하게 됐고 그래서 메이저 카드하고 더해져서 마이너 카드가 합해지면서 더 이 다양한 그림을 놓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타로 카드를 쓰기가 더 좋아졌죠. 그리고 일반인들 포함해서 타로를 배우기도 쉬워졌고 사용하기도 쉬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타로가 더 대중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옛날 카드들은 지금 이건 마르세유어 카드를 보여주는데 이 마이너에서 그냥 그 모양들만 있어요. 약물들만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장식 같은 게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바통이고 2개다라는 거, 여기도 컵이 2개다라는 정보밖에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라이더에 와서는 같은 지금 바통 2개짜리 카드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 2개
이자 이거는 똑같이 온 카드인데 여기에 이제 이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그림, 배경,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나, 뭔가를 손에 들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이 바통 두 개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 세부적으로 어떤 숫자의 의미나 뭐 이런 그 세부적인 걸로 다시 들어가고 수비학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또 연결해 보면 여기에 넣은 그림이 또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림을 넣음으로 해서 이렇게만 봤을 때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두 개라는 의미 정도, 그 다음에 이 바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그 정도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는 지팡이 두 개라는 정보, 2라는 숫자, 그리고 어떤 사람, 인물,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 배경,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 이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컵 두 개, 그래서 컵이라는 거하고 두 개라는 정보만 얻을 수 있었던 그 기존의 옛날 카드에 비해서 라이더 웨이트에 오면서는 같은 컵 두 개고 이자라는 걸 넣으면서도 남녀가 둘이 뭔가 이렇게 약속하고 컵을 교환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컵 두 개라는 정보에다 더해서 뭔가 남녀 간에 뭔가를 화합하고 결합하고 약속하는 그런 분위기의 느낌을 우리가 이 카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림을 넣은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이 카드의 경우도 지금 에페 카드인데 에페 3개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에페 카드면서도 또 한 번에 눈에 들어오기도 사실 좀 어렵게 구성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카드에서는 그런 숫자적인 정보하고 에페 카드라는 것밖에는 정보를 더 얻기가 어려운데 이제 라이더 웨이트에서는 이런 그림을 넣음으로 해서 이 그림에서 얻지 못하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죠. 특히나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이런 심장 모양의 칼이 꽂혀 있는 그림이어서 뭔가 좀 아픈 거, 상처받는 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그림을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카드에서 훨씬 뭔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카드는 독립적으로 이 카드 한 장만으로도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카드도 드니에 카드인데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드니에가 나오면서 그 대신에 이제 뭔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카드는 단순히 이 펜타클이 몇 개다 하는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하는 거, 노력하는 모습, 뭔가 만들어내는 거, 창조해내는 거 그런 의미들을 유추할 수 있도록 그림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카드들, 마이너 카드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마이너 카드가 정말 쓸만한 카드가 된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응용하게 되고 더 많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아르카나는 그 인물이나 어떤 그 인간관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그 어떤 일상생활의 단면들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만 봐도 어떤 특별한 설명 없이도 이게 어떤 장면이겠구나, 어떤 상황이겠구나,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게 그림이 좀 쉽게 그려진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쉬운 그림들 속에서 또 다양하게 우리 주변 상황의 다양한 요소들을 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해답을 유추해낼 수 있도록 그런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 아르카나는 이제 그 마이너 아르카나 속에 다시 크게 구분을 지어서 4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이 큰 분류들을 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4가지 갈래로, 4가지 분류로, 4가지 종류로 다시 묶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큰 종류, 큰 분류를 슈트라고 하고, 이 슈트는 크게 봐서 지팡이, 컵, 칼, 펜타클 이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스 카드에는 다 그 각자의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읽는 방법들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아무래도 영어이다 보니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어서 보통은 이제 영어 그대로 완즈, 컵, 소드, 펜타클 이렇게 영어로 그냥 읽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완즈 카드, 컵, 소드 카드, 펜타클 카드 이렇게 읽고요. 영어로. 또는 이제 그거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서 지팡이 카드, 그다음에 컵은 그냥 컵,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칼, 또 이 펜타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동전 카드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또 마땅히 이 펜타클을 또 딱 동전이라고만 또 규정 짓기도 조금 너무 한정 짓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펜타클은 그냥 펜타클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래요. 또 펜타클의 다른 해석으로 이 모양 그대로 오각별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칼 카드도 이제 이게 칼이라고 보다는 그 중세 시절의 어떤 검이죠. 그래서 검이라고도 많이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컵 카드도 성배 카드다 또는 어떤 분은 또 그릇 카드, 그릇이라고도 해석을 하고요. 또 이제 완즈 카드도 지팡이 또는 막대 또 나무 카드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장대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책마다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름이 달라서 좀 혼동이 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어를 확인하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윗줄에 있는 거 지팡이 카드, 컵 카드, 칼 카드, 펜타클 카드 요렇게 쓰기로 하지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요. 일단은 완즈나 소드 하는 것보다는 좀 지팡이 하는 게 더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연상이 빠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검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우리가 쉽게 칼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편하게 연상될 수 있고 해서 용어를 그냥 이제 요번에 우리 공부할 때는 윗줄의 용어로 쓰자 하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이 용어가 꼭 정답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이너 슈트 4가지 이제 슈트는 그 마이너 카드에 그림을 넣던 어떤 시절의 문화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중세 사회에서의 사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들이. 그래서 이 4가지 슈트도 중세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계급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 카드는 그야말로 이제 농사 짓는 농민 계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도 보듯이 뭔가 지금 나무 들고 나무를 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농민을 의미하는 그런 카드고, 그다음에 이제 컵 카드는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이제 성배로 봐서 성배를 다루는 어떤 성직자들, 그런 사람들의 계급을 표현하는 슈트고, 이거는 이제 칼을 다루는 거는 검을 다루는 이제 귀족층들의 계급을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이제 금전이고 동전이고 금전이고 돈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돈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의 계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도 지금 좀 그런 부류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계급 4가지 계층을 다 보여주는 그림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으로 응용을 할 때도
지팡이 카드는 주로 농사 짓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저기서 유출을 해요. 내가 뭔가 하는 일, 열심히 뭐 땅을 파든지 나무를 심든지 뭐 일거리, 저 나무들이 다 일거리 뭐 이런 의미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 펜타클 카드는 직접적으로 돈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상황, 돈이 어떻다 또는 수확물, 결실, 내가 얻어진 어떤 것들이 실제로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도 이런 그 그림에서 나오는 그 이미지들을 그대로 차용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